할머니가 며느리에게 1억 8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3년간 무료로 돌봐준 손녀들의 육아비였습니다. 어머니 방식이 뒤처졌다며 집에서 나가라 했던 며느리는 청구서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USB 하나로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매일 기록한 시간표, 영수증, 일지까지 완벽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무릎을 꿇었고 할머니는 그 돈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연함 뒤에 숨겨진 희생이 얼마나 큰 대가인지 이 이야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심 씨는 올해 67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빌라에서 아들 부부 그리고 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심 씨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주방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웁니다. 손녀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하리나, 서연아, 일어나야지. 정심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깨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하린이와 2학년인 서연이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식탁에 앉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정심 씨는 가방을 챙기고 물통을 확인하고 준비물을 점검합니다. 며느리 유다연 씨는 그 시간 방에서 화장을 합니다. 아들 성호 씨는 이미 출근 준비로 바쁩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오시면 설거지 좀 해주세요. 다연 씨가 현관을 나서며 던진 말입니다.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답할 틈도 없이 문이 닫힙니다. 정심 씨는 손녀들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하린이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투덜거립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종종 걸음을 칩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정심 씨는 아이들을 배웅합니다. 하린이가 돌아보며 손을 흔듭니다. 정심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설거지가 기다립니다. 빨래를 돌리고 방을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점심은 간단히 라면으로 때웁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합니다. 오후 2시가 되면 다시 외출 준비를 합니다. 할인이 학원 차량 정류장까지 데려다 줘야 합니다. 서연이는 방과 후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할머니, 오늘 피곤해요. 서연이가 축 늘어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심 씨는 아이를 업어줍니다. 67 나이에 20kg이 넘는 아이를 업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손녀의 무게가 싫은 건 아닙니다. 저녁 6시 할인이 학원이 끝납니다. 정심 씨는 학원 앞에서 기다립니다. 겨울바람이 매섭습니다. 두툼한 파카를 입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할인이가 나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할머니, 선생님한테 혼났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숙제를 안 해갔어. 엄마가 확인 안 해줬거든. 정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아이 앞에서 꺼낼 수는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준비가 기다립니다. 아들 부부는 7시가 넘어서야 들어옵니다. 정심 씨는 상을 차리고 아이들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합니다. 밤 9시가 되면 아이들 씻기기가 시작됩니다. 양치질을 시키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눕힙니다. 할머니, 책 읽어줘. 서연이가 그림책을 건넵니다. 정심 씨는 눈이 침침합니다. 하지만 안경을 쓰고 책을 펼칩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어 천천히 읽어줍니다. 아이가 스르르 잠듭니다. 정심 씨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다연 씨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정심 씨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다연 씨가 말합니다. 어머니, 할인이 숙제 좀 챙겨주세요. 오늘 또 안 해갔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
내일부터는 확인할게. 그리고 애들 간식도 좀 신경 써주세요. 요즘 애들이 살이 너무 쪄서요.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벌써 3년째입니다. 정심 씨는 원래 은퇴 후 조용히 살 계획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을 때 정심 씨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태어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였습니다. 어린이집 비용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심 씨는 기꺼이 손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혈육인데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컸습니다. 작은 손녀를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쁨은 점점 무게로 변했습니다. 둘째 손녀까지 태어나자 일은 2배가 되었습니다. 정심 씨의 하루는 온전히 손녀들에게 바쳐졌습니다. 며느리 다연 씨는 처음엔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불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방식이 너무 옛날이에요. 요즘 육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교육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정심 씨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직장 생활이 힘들겠지, 스트레스 받았겠지, 그렇게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녀들 생각, 잠들기 전까지 손녀들 걱정, 친구들과 약속도 미루고 여행 계획도 접었습니다. 병원 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듭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만만 쌓여갑니다. 정심 씨는 작은 공책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습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무언가에 쓰일 거라는 생각을 하며 펜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정심 씨가 기록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수첩에는 매일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아침 식사 준비 30분, 등교 동행 30분, 설거지 및 집안일 2시간, 오후에는 학교 픽업, 학원 동행, 저녁 준비, 아이들 씻기기까지.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토요일에는 할인이 미술학원, 서연이 발레 학원을 데려다 줍니다. 일요일에는 가족 외식 준비와 뒷정리가 기다립니다. 어느 날 정심 씨는 친구 은옥 씨와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은옥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50년 지기입니다. 정심아,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응, 좀 피곤하긴 해. 손녀들 돌보는 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더라. 그래도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은 하지? 정심 씨는 잠시 침묵합니다. 은옥 씨가 다시 묻습니다. 정심아, 설마 감사 표현도 없어? 요즘엔 불만만 늘어났어. 내가 애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다고 방식이 뒤처졌다고 그러더라. 은옥 씨가 한숨을 쉽니다. 그건 아니지. 내가 얼마나 애들한테 정성을 쏟는데. 통화를 끝내고 정심 씨는 수첩을 다시 펼칩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꺼냅니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손녀들을 돌봅니다. 일주일이면 70시간, 한 달이면 300시간이 넘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 정심 씨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합니다. 육아도우미 시급, 가사도우미 비용,
학원 등하원 동행 비용까지 하나씩 찾아봅니다. 숫자가 점점 커집니다. 정심 씨는 놀랍니다. 자신이 3년간 해온 일의 가치가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정심 씨는 은옥 씨를 만납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옥 씨는 정심 씨가 작성한 기록을 봅니다. 정심아, 이거 완전 근무일지 수준인데? 너 이렇게까지 기록했어? 응, 그냥 습관처럼 적다 보니까. 이거 계산해 봤어? 시간당으로?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옥 씨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잠시 후 은옥 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심아, 이거 1억 넘어. 아니, 거의 2억 가까이 나와. 그렇게까지? 당연하지. 너 주말 특근, 야간 돌봄까지 다 했잖아. 감정 노동비까지 치면 이 정도는 나와. 게다가 교통비, 식재료비, 병원 동행비까지 합치면. 은옥 씨는 정심 씨를 똑바로 봅니다. 정심아, 너 이거 정말 청구할 생각 있어? 정심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심 씨는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엑셀 파일을 엽니다. 제목을 입력합니다. 육아노동비 청구서. 손가락이 떨립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의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방식이 뒤처졌어요. 애들 기가 죽잖아요. 교육에 좀 신경 써주세요. 정심 씨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항목을 나눕니다. 기본 돌봄 시간, 야간 돌봄, 주말 특근, 학원 동행, 병원 동행, 식사 준비, 교육 지원, 감정 노동비. 각 항목마다 시간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삽입합니다. 3년간의 기록이 숫자로 변환됩니다. 총액이 나옵니다. 1억 8천만 원. 정심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자신이 3년간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이렇게 큰 숫자로 나타나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다연 씨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옵니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정심 씨가 준비한 저녁상을 보더니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 할인이 또 학교에서 준비물 못 챙겨갔대요. 제대로 확인 좀 해주세요. 정심 씨는 참습니다. 오늘도 역시 감사의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발레복 빨래 좀 해주세요. 내일 수업 있거든요.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없이 부엌으로 향합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정심 씨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 마지막 검토를 합니다. 근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매일 적어둔 일지 사진, 영수증 스캔본, 학원 동행 인증 사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정심 씨는 파일을 USB에 저장합니다. 작은 USB를 손에 쥡니다. 이것이 3년간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담긴 기록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 씨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할인이가 손을 흔들며 교실로 들어갑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손을 놓기 싫다며 투정을 부립니다. 정심 씨는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할머니, 오늘도 데리러 와줘. 그럼 우리 서연이 기다리고 있어. 학교를 나서는 정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손녀들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 자체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감사받지 못하는 것, 심지어 비난받는 것은 견디기 힘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심 씨는 은옥 씨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은옥아, 나 결심했어. 정심아, 정말 할 거야? 응,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너무 호락호락하게 당한 것 같아.
은옥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정심아, 잘 생각해. 가족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 이미 틀어졌어.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정심 씨는 단호합니다. 은옥 씨가 한숨을 쉽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나는 내 편이야. 정심 씨는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USB를 꺼내봅니다. 이것을 건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들 부부와의 관계, 손녀들과의 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함 뒤에 숨겨진 희생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정심 씨는 친구 정미 씨도 만납니다. 정미 씨는 법률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심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정미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심 씨, 법적으로도 가능해요. 육아노동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거든요. 특히 3년간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근거가 돼요. 정말? 네, 요즘 이런 소송도 늘어나고 있어요. 조부모 육아대가 청구 사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정심 씨는 안도합니다. 자신의 결정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정심 씨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힙니다. 오늘 밤 USB를 건넬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손녀들이 학원에서 돌아옵니다. 정심 씨는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할인이가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준비물 잘 챙겨갔다고. 정심 씨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우리 할인이 잘했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겁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과의 시간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 부부가 거실에 앉아 TV를 봅니다. 정심 씨는 방으로 들어가 USB를 꺼냅니다. 손에 쥔 채 심호흡을 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정심 씨는 거울을 봅니다. 67살 여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정심 씨는 방문을 엽니다. 거실로 향합니다. USB를 손에 꼭 쥔 채 천천히 걸어갑니다. 정심 씨는 거실 소파 앞에 섭니다. 아들 성호 씨와 며느리 다연 씨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정심 씨는 USB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습니다. 작은 소리지만 둘 다 고개를 돌립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다연 씨가 묻습니다. 정심 씨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열어서 확인해 보렴. 성호 씨가 USB를 집어듭니다. 노트북을 가져와 연결합니다. 파일을 엽니다. 화면에 엑셀 시트가 펼쳐집니다. 육아노동비 청구서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성호 씨의 얼굴이 굳습니다. 다연 씨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정심 씨는 자리에 앉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3년간 내가 해온 일들의 기록이야. 시간도 적었고 비용도 계산했어. 다연 씨가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돌봄 시간, 학원 동행 기록, 식사 준비 내역, 병원 동행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총액이 보입니다. 1억 8천만 원. 어머니, 농담이시죠? 다연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심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농담 아니야. 시장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어. 육아도우미 시급, 가사도우미 비용, 학원 동행비, 야간 돌봄 가산까지 다 근거가 있어.
성호 씨가 입을 엽니다. 엄마, 이건 좀 뭐가? 정심 씨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성호 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다현 씨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어머니가 원해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부탁한 적 없어요. 정심 씨는 조용히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원해서 한 건 손녀들을 사랑하는 거지. 너희가 감사해야 하지 않는 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가족인데 돈을 받겠다고요? 정심 씨는 일어섭니다. 다현 씨를 똑바로 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내 시간, 내 건강,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현 씨가 말문이 막힙니다. 성호 씨가 끼어듭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얘기할 거 없어. 일주일 안에 입금해. 안 하면 법적으로 진행하겠어. 정심 씨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누릅니다. 방금 한 말들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성호 씨와 다현 씨가 다투는 소리입니다. 당신 엄마가 정말 이러실 줄 몰랐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 설득할게. 설득? 1억 8천을 어떻게 구해요? 일단 진정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정심 씨는 침대에 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3년간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손녀들 아침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짐을 챙깁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큰 가방에 담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다현 씨가 황급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툰 손놀림입니다. 계란 후라이가 타는 냄새가 납니다. 하린이와 서연이는 식탁에 앉아 불평합니다. 엄마, 밥이 왜 이래요? 할머니는요? 할머니 어디 갔어요? 정심 씨가 나타나자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할머니. 정심 씨는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참습니다. 할머니 오늘 바빠서 학교 못 데려다 줘. 엄마가 데려다 주실 거야. 하린이가 이상하다는 듯 정심 씨를 봅니다. 할머니, 가방은 왜 들었어요? 정심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다현 씨가 따라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친구 집에 며칠 있을 거야. 어머니, 제발. 정심 씨는 신발을 신습니다. 다현 씨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심 씨는 문을 엽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갑니다. 은옥 씨 집에 도착합니다. 은옥 씨가 정심 씨를 맞이합니다. 정심아, 정말 해버렸구나. 응,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은옥 씨는 정심 씨를 안방으로 안내합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정심 씨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은옥아, 내가 너무한 걸까? 아니야, 정심아. 너는 당연한 걸 요구한 거야. 그래도 손녀들이 보고 싶어. 아침에 우는 얼굴 보니까. 은옥 씨가 정심 씨의 손을 잡습니다. 며칠만 참아봐. 저 사람들이 내 소중함을 깨닫게 해줘야 해. 이틀이 지났습니다. 성호 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정심 씨는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쏟아집니다. 엄마, 제발 집에 와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애들이 울어요. 정심 씨는 휴대폰을 꺼놓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은옥 씨가 밖에 나갔다 옵니다. 표정이 묘합니다. 정심아, 내 며느리 봤어. 어디서? 마트에서. 애들 데리고 있더라. 표정이 말이 아니야. 완전 지쳐 보이더라. 정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픕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흘째 성호 씨가 은옥 씨 집 앞에 나타납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은옥 씨가 문을 엽니다. 정심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은옥 씨가 정심 씨를 봅니다.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호 씨가 들어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습니다. 엄마. 성호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으니까 집안이 완전 엉망이에요. 정심 씨는 묵묵히 듣습니다. 다연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애들도 엄마 찾고 저도 미처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성호 씨가 무릎을 꿇습니다. 정심 씨는 놀랍니다.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돌아가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먼저 해야 할 게 있지. 알아요. 돈 얘기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마련할게요.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손녀들은 사랑하지만 내 전부를 바칠 수는 없어. 알겠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성호 씨가 일어섭니다. 정심 씨를 안습니다. 정심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그날 저녁 정심 씨는 은옥 씨와 차를 마십니다. 은옥아, 내가 너무 심했을까? 아니야. 이제야 내 가치를 알려준 거야.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 손녀들 얼굴이 자꾸 떠올라. 은옥 씨가 정심 씨의 손을 잡습니다. 정심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도 필요해.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1억 8천만 원. 아들 부부가 정말 줄 수 있을까? 아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희생이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옵니다. 이 결정이 가족 관계를 영영 망쳐버린 건 아닐까? 손녀들과의 시간이 사라진 건 아닐까? 정심 씨는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선택은 이미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날 밤 정심 씨는 잠들기 전 수첩을 펼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선택했다. 펜을 놓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정심 씨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심 씨는 은옥 씨 집에서 조용히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손녀들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학원 동행도 없습니다. 처음엔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손녀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침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습니다. 성호 씨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엄마, 내일 저녁 시간 있으세요? 다연이랑 같이 뵙고 싶어요. 정심 씨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다음 날 저녁 정심 씨는 약속 장소인 조용한 한식당으로 향합니다. 성호 씨와 다연 씨가 이미 와 있습니다. 둘 다 수척해 보입니다. 다연 씨는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정심 씨가 자리에 앉자 성호 씨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정심 씨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다연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심 씨는 물잔을 듭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성호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엄마, 이거.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정심 씨는 펼쳐봅니다.
1억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정심 씨의 손이 떨립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나머지 8천은 다음 달까지 마련할게요. 정심 씨는 통장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정말 줄 줄은 몰랐습니다. 다현 씨가 울먹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다고? 정심 씨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봤는데 몰랐어?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까지 애들 돌보는 것도? 다현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성호 씨가 끼어듭니다. 엄마가 워낙 당연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착각했어요. 미안해요. 당연하게? 정심 씨는 웃습니다. 쓴웃음입니다. 그래, 엄마니까 당연하지. 할머니니까 당연하지. 내 시간, 내 건강, 내 인생은 당연히 너희 것이지. 다현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난 일주일,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정심 씨는 묵묵히 듣습니다. 아침에 애들 깨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신없었어요. 회사도 지각하고 집안일도 손을 못 댔어요. 성호 씨가 말을 잇습니다. 저도 퇴근하고 오면 집안이 엉망이에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넘쳐나고 애들은 숙제 안 해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다현 씨가 흐느낍니다. 할인이가 매일 밤 할머니 찾으면서 울어요. 할머니는 왜 안 와?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면서. 정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야? 성호 씨가 급하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정심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쏠립니다. 정심 씨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희가 힘들다고? 일주일 해보고 힘들다고? 나는 3년을 했어.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다현 씨가 얼굴을 가립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성호 씨가 정심 씨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대단한 게 아니야. 정심 씨가 손을 뿌리칩니다.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고맙다, 수고하셨다. 그 한마디면 됐어. 근데 너희는 그것도 안 했잖아. 다현 씨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새빨갛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알았어? 네, 어머니. 일주일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지. 정심 씨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너희 알아?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육아가 힘든 게 아니었어. 손녀들은 사랑스러워. 힘들어도 행복했어. 정심 씨가 눈을 뜹니다. 두 사람을 똑바로 봅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무시야. 내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거. 그게 제일 아팠어. 다현 씨가 테이블에 엎드려 옵니다. 성호 씨도 눈물을 훔칩니다.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엄마를 존중할게요. 정심 씨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릅니다. 다현 씨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심 씨에게 건넵니다. 어머니, 이거 할인이가 썼어요. 정심 씨는 편지를 펼칩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입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슬퍼요. 할머니가 해주던 밥이 그리워요. 할머니 손잡고 학교 가던 게 그리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빨리 돌아와 주세요. 그 밑에는 할인이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정심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애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성호 씨가 말합니다. 엄마, 애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정심 씨는 한참을 웁니다. 다연 씨도 성호 씨도 함께 웁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집니다. 세 사람의 흐느낌만 들립니다. 한참 후 정심 씨가 눈물을 닦고 말합니다. 나도 애들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다연 씨가 정심 씨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돌아와 주세요. 제발이요. 이번엔 달라질게요. 약속해요.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돌아가되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일주일에 사흘만 돌볼 거야.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죠, 엄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 표현 잊지 마. 작은 일이라도 고맙다 한마디씩 해줘. 다연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정심 씨는 통장을 집어듭니다. 이 돈 내가 쓸 거야.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 인생 좀 살아볼 거야. 성호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세요, 엄마. 마음껏 쓰세요. 엄마 돈이에요. 정심 씨는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세 사람은 일어나 포옹합니다. 오랜 시간 안고 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정심 씨가 말합니다. 내일 집에 갈게. 손녀들 얼굴 좀 봐야겠어. 다연 씨가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됩니다. 다음 날 오후 정심 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열자 하린이와 서연이가 달려옵니다. 할머니. 두 아이는 정심 씨를 와락 안습니다. 정심 씨는 무릎을 꿇고 손녀들을 꼭 껴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집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서연이가 울먹입니다. 정심 씨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하린이가 정심 씨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가는 거지? 정심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할머니 여기 있을게. 하지만 전처럼은 아니야. 할머니도 할머니 시간이 필요하거든.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중요한 건 할머니가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후 정심 씨는 은행에 갑니다. 통장에 입금된 1억 원을 확인합니다. 3년간의 노동이 숫자로 증명된 순간입니다. 정심 씨는 휴대폰을 꺼내 크루즈 여행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부산에서 출항하는 일주일 코스. 오키나와, 타이베이, 홍콩을 거쳐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정심 씨는 망설임 없이 예약 버튼을 누릅니다. 은옥 씨와 정미 씨 목까지 3명분입니다. 정심아, 진짜로 가는 거야? 은옥 씨가 놀라 묻습니다. 정심 씨는 환하게 웃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출항일은 한 달 후입니다. 정심 씨는 설렙니다. 67평생 처음 맞이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집에서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정심 씨는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손녀들을 돌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아들 부부가 직접 챙깁니다. 다연 씨는 회사에 육아 시간을 신청했습니다.
성호 씨도 재택근무 날을 늘렸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정심 씨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다연 씨가 아이들 아침을 차리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다연 씨가 웃으며 인사합니다.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잘 잤어. 애들은? 지금 옷 입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학교 데려다 줄게요. 정심 씨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여유로운 아침입니다. 할인이가 나오며 말합니다. 엄마 가방 챙겨줘야지. 알았어. 엄마가 챙겨줄게. 다연 씨가 황급히 가방을 확인합니다. 정심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서툴지만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녀올게요. 다연 씨가 아이들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정심 씨가 손을 흔들어 줍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정심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따스합니다.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은옥 씨, 정미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정심아,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정미 씨가 말합니다. 정심 씨는 웃습니다. 그래, 나도 기분이 좋아. 오랜만에 내가 나인 것 같아. 은옥 씨가 크루즈 팸플릿을 펼칩니다. 우리 정말 이거 타는 거야? 믿기지가 않아. 당연하지. 한 달 후면 바다 위야. 세 사람은 여행 계획을 짭니다. 어디서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사진은 어디서 찍을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심 씨는 마트에 들러 장을 봅니다. 손녀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고릅니다. 예전처럼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그 차이가 정심 씨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정심 씨가 준비한 저녁상입니다. 할인이가 감자탕을 먹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역시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 정심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연 씨가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 정심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성호 씨도 거듭니다.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정심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크루즈 출항일입니다. 정심 씨는 큰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손녀들이 배웅합니다. 할머니, 재미있게 놀다 와. 할머니, 선물 사와줘. 정심 씨는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다연 씨와 성호 씨도 나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주시고요. 그래, 잘 다녀올게. 정심 씨는 택시에 오릅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가족들이 손을 흔듭니다. 정심 씨도 손을 흔들어 줍니다. 택시가 출발합니다.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은옥 씨와 정미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심아. 세 사람은 부둥켜 앉습니다. 웃음꽃이 핍니다. 자, 우리 진짜 가는 거야? 그럼 가자. 크루즈에 오릅니다. 거대한 배가 천천히 출항합니다. 부산항이 멀어집니다. 정심 씨는 난간에 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푸른 물결이 출렁입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립니다. 은옥 씨가 옆에 섭니다. 정심아, 행복해?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닙니다. 벅찬 기쁨입니다. 응, 행복해. 정말 오랜만에. 첫날 저녁 세 사람은 선상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정심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올립니다. 내 인생의 이막이라는 캡션과 함께 곧 답장이 옵니다. 다연 씨입니다. 어머니 멋져요. 푹 쉬다 오세요. 사랑해요. 성호 씨도 답장을 보냅니다. 엄마, 행복한 모습 보기 좋아요. 건강히 다녀오세요. 정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와인 잔을 듭니다. 은옥 씨, 정미 씨와 건배합니다. 우리 앞날에 건배. 일주일간의 여행은 꿈 같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해변을 걷고 타이베이에서는 야시장을 누비고 홍콩에서는 빅토리아 피크에 오릅니다.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매 순간이 자유입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날 정심 씨는 갑판에 홀로 섭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3년간의 시간, 1억 8천만 원의 가치, 그리고 되찾은 자존감.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정심 씨는 이제 압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도 필요하다는 것을, 희생도 아름답지만 인정받아야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가치인지.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정심 씨는 짐을 챙겨 내립니다. 성호 씨와 손녀들이 마중 나와 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정심 씨는 아이들을 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선물은? 할인이가 묻습니다. 정심 씨는 웃으며 가방을 엽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아이들이 환호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심 씨는 창밖을 봅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정심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삶을 사는 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정심 씨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나는 진짜 나로 돌아왔다. 늦었지만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봅니다. 별이 빛납니다. 정심 씨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정심 씨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 한뜰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